여수 지역 해안가와 민가 곳곳에서 이화긴 땅굴이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가처럼 보이는 이곳에 문을 열면 이처럼 숨겨진 지하 벙커가 나타납니다. 일제강점기 해군 기지 구조물이 유력한데 전체 조사 등 시당국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철소 주변 환경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전남 동부지역 국회의원 4명이 국회에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포스코는 그 사회적 책임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섬진강 유역 환경청 신설 등 당국의 구조적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한 여수 국가산단의 업체명 전체가 민관협의회에 공개됐습니다. 내일이면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도민에게도 공지되는데 무려 92개 업체에 이릅니다. 야산 인근의 불법 소각 행위가 끔찍한 산불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산불의 절반이 이런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15분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4명이 국회에 모여 한 목소리로 광양만권 환경오염에 대해 포스코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저희 여수 MBC의 집중보도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인데요. 의원들은 피해 주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그대로 인용하며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도 엄중하게 지적됐습니다. 오늘 첫 뉴스로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2km 떨어진 광양제철소로부터 날아드는 쇳가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여수시 묘도 운동마을. 제철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자연사가 많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지금 현재는 거의 한 80~90%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상황입니다. 의원들은 지난달 MBC 보도를 인용하며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주민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아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여수시 묘도동 한 마을의 경우 주민 200명뿐인 작은 마을에서 무려 26명이 암이나 희귀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의원들은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포스코 제철소가 위치한 전남과 경북의 인구 10만 명당 암 조발생률이 전국 1, 2위라는 통계를 내놨다며 포스코가 마을에 설치한 측정 장치의 오염 수치를 공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 건강영양 조사 실시, 환경오염 실시 개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순리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역 환경오염과 산업재해에 대해 포스코는 그 사회적 책임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어 환경공해 원인 물질을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를 정부에 요구한 의원들은 더 나아가 섬진강 유역환경청을 신설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관할 지역이 제대로 대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산강 유역 환경청을 분리해서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한 이 섬진강 유역 환경청을 별도로 만들어서 상시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 섬진강 유역환경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행안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지역의 요구에도 아직 관계기관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어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산재 청문회 대응과 관련해 노동단체들이 최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와 포스코 사내하청 지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청문회는 반복되는 산재와 직업성 질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자리였지만 포스코 측의 준비 미흡으로 최 회장에 대한 성토만 쏟아졌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조 측은 최정우 회장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3월 12일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물러나는 것이 정도 경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 신월동 일대 땅굴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이후 주택가 곳곳에서까지 지하 구조물이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규모와 개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여수시 당국은 아직 기본적인 조사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민가벽에 세워진 스티로폼 널판지를 치우자 네모난 입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성인도 서서 걸을 수 있는 규모의 굴이 10m 넘게 이어집니다.
민가 주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현재 굴 끝에는 지하수가 들어찬 상황입니다. 위치도상에서 우리가 기역자로 꺾여 있는 부분이 그대로 설명되고 있죠. 인근의 또 다른 주택입니다. 끝부분이 막혀 있을 뿐 비슷한 굴의 형태가 드러나 있습니다. 일반 민가처럼 보이는 이곳의 문을 열면 이처럼 숨겨진 지하 벙커가 나타납니다. 이 구조물들의 정체는 뭘까? 역사학자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고지도를 근거로 해군 지하시설이라고 추정합니다. 마을 주민이 이제 여기에 이런 방공호가 있다. 지도랑 비교를 해보니 정확하게 위치, 그다음에 그 형태까지 똑같이 나와서 얘가 방공호 진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도에 나와 있는 해군기지 시설들 중 취재진이 직접 확인한 것만 모두 6곳에 이르고 수킬로미터 떨어진 여수의 다른 지역에서도 속속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당국은 꾸준히 제기돼온 일제조사나 보존 요구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장제 이런 개념이었는데 방치되어 왔는데 재정비를 해서 이런 학습장이나 관광 자원으로. 여수시는 토지주와의 협의나 용역 비용의 문제 등으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 현재 문화재청과 함께 조사 시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오는 26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4천여 명이 접종을 받게 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우선 접종 대상인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 지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입소자는 모두 4,1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전 9시부터 동시에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며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을 실시하고 요양시설의 경우 보건소나 위탁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여수 흥국체육관에서는 초저온 유통보관이 필요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학 입학 정원과 수험생 수가 역전된 가운데 치러진 2021학년도 입시에서 지역 대학들의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회에 따르면 전남대 여수 캠퍼스가 217명, 순천대가 256명 추가 모집에 나서고 있고 조선대와 호남대 등도 각각 200명에서 600명까지 추가 공고를 냈습니다. 특히 일부 대학들은 입학 정원의 절반 이상을 추가 모집하고 있어 지역 대학들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전국 162개 대학의 추가 모집 인원은 16,300여 명으로 지난해 9,800여 명보다 2.7배 증가했습니다. 살림이 건조한 요즘 순천과 영암 등 도내 곳곳에서 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으로 나온 불씨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해마다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농촌 각지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전남 순천시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성묘를 하던 50대가 쓰레기를 태웠는데 그 불씨가 산불로 번진 겁니다. 같은 날 전남 영암군의 한 농경지에서도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인근 산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볏짚을 태우던 83살 A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올 들어 전남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농촌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불법 소각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과 농촌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야산 인근 민가에서 폐자재를 태우는 연기가 올라옵니다. 불법 소각행위 하시게 되면 과태료 대상도 되시고요. 논두밭도 아니니까. 논밭도 아니시더라도 축사도 근처에 있고. 또 다른 민가 옆 농경지에선 농산물 쓰레기를 태우고 있습니다. 늦게 소각하시면은 군에서도 이걸 다 과태료 잡아요. 안 돼요. 문제는 이 같은 불씨가 건조한 날씨와 바람을 타고 산불 등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봄철 산불은 모두 124건. 이 가운데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이 봄철 산불 원인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용농철 기간에는 이러한 화재가 많이 발생돼서 건조기 화재 관리에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국은 농촌에서 이뤄지는 불법 소각이 산불의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농가의 자제를 당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최근 전남 동부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이 잇따르면서 당국이 긴급 방제와 예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여수시 주삼동과 묘도동 일원의 방제 현장을 점검하고 도내 감염목 발생 원인 파악과 함께 감염 경로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남도는 현재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등 도내 11개 시군 지역에 17,000여 그루의 소나무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다음 달 안에 피해목 제거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재단의 신임 이사장으로 강용주 전 여수시 의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인사검증 과정 등을 거쳐 강 전 시 의원을 차기 이사장으로 임명했으며 내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 2월 취임한 현 송대수 이사장은 3년여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전라남도가 동북권 7개 시군의 현장 소통 역할을 할 도정 자문위원 100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자문위원들이 앞으로 2년 동안 블루 이코노미와 전남형 뉴딜 등 동북권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전남도는 2050년 전라남도 탄소 중립 추진 원년 선포와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등의 동북권의 소통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올해 첫 회의에서 자가측정 위반 업체들의 전체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이 빠져 있어 반발도 이어졌는데요. 아직 시작조차 못한 환경 실태조사와 건강 역학조사가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 만에 열린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전라남도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를 위반한 여수산단 기업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하거나 측정 자체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92곳. 이미 환경부가 발표했던 대기업에다 중소기업, 심지어 자동차 공업사까지 위반업체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형식적이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여수 시민들은 어떤 기업체가 어떤 물질을 이렇게 얼마나 조작했는가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봐야 얼만큼 환경오염 피해를 입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전라남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통보받지 못했다며 부랴부랴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재판이 완료된 데는 판결문을 먼저 확인해보고 영산청하고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편 환경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업체들이 용역비 등이 과다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환경부 등의 자문을 얻어 조사 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용역비가 4억 원가량 감소했다며 다음 달까지 업체별로 분담금을 납부받아 오는 4월에는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체들이 용역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분담금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차질 없는 조사 용역을 위한 전라남도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여수 산단 내 자가측정 위반 업체의 명단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해 호남 지역 수출액이 467억 달러로 지난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코로나19와 저유가에 따른 정유 업황 둔화로 석유 제품 수출액이 1년 새 43% 줄었고 철강 수출도 14%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